금주 표효되는 크로스체크 벤치입니다. AAI 2026 논문이고 제목 그대로 멀티모달 컨플릭트 레솔루션에서 모델이 왜 컨버이셔널하게 실패하는지를 진단한 논문입니다. TLDR로는 시각 단서와 텍스트 단서 충돌한 입력을 L1, L2, L3, 카스케이드와 A1부터 A7까지 캐퍼빌리티로 분해해서 평가하고 모델이 단순 퍼셉션은 맞춰도 단서 조합과 룰 베이스드 버리피케이션에서는 무너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VLM이 이미지를 잘 보는 것과 이미지와 텍스트가 서로 충돌할 때 그 충돌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라는 점을 주장한 논문입니다. 기존 VLM은 보통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은 사실을 말하는 얼라인드 페어로 학습되고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에 고양이가 있고 텍스트도 고양이를 설명하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실제 서비스에서는 입력이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제품 이미지에는 특정 브랜드 로고가 보이는데 텍스트 설명은 다른 상품을 말할 수 있고 가격, OCR, 로고, 라이브 커머스 제목, 플랫폼 규칙 등이 서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세계에서의 핵심은 모델이 로고나 OCR을 읽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읽어낸 단서들이 논리적으로 성립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가입니다. 크로스체크 벤치는 이 능력을 크로스 모달 버리피케이션 관점에서 확인합니다. 크로스체크 벤치에서는 컨플릭트 레솔루션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맨 처음으로 L1은 퍼셉션입니다. 이미지 안에 객체, 속성, OCR처럼 개별 단서를 읽는 단계입니다. L2는 인터그레이션으로 이미지 단서와 텍스트 단서를 같은 엔티티나 어트리뷰트 기준으로 맞춰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L3는 리즈닝입니다. 여러 단서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룰이나 컨스트레인트까지 고려해서 서로 모순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또 정확한 모델의 능력을 알기 위해 이 세 단계를 7개 아토믹 캐퍼빌리티로 쪼갭니다. 비주얼 그라운딩, 엔티티 레코그니션, 어트리뷰트 컴페리션 같은 지각 능력부터 멀티프레임 리즈닝, 뉴메리컬 리즈닝, 리전 컨스트레인트 OCR, 룰 베이스드 로직처럼 더 복합적인 능력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최종 점수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델이 어디서 실수하는지 체크할 수 있는 구조로 벤치마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L1, L2, L3와 A1부터 A7은 같은 축이 아닙니다. L은 질문이 어느 리즈닝 단계에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A는 그 질문을 풀 때 필요한 세부 능력들입니다. 예를 들어 OCR 자체를 읽는 질문이면 L1에 가깝지만 OCR을 가격, 브랜드, 룰과 같이 맞춰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L3가 됩니다. 같은 OCR 능력이라도 어떤 단서가 묶이느냐에 따라 더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구성도 이 구조에 맞춰 설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실제 이커머스 아티팩트에서 출발해서 멀티모달 Q 그래프를 만듭니다. 여기서 Q는 엔티티, 모달리티, 어트리뷰트, 밸류 형태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로고가 이미지에 보이는지, 텍스트 디스크립션에는 어떤 브랜드가 들어가는지, 가격이나 OCR 값은 무엇인지 같은 것을 구조합니다. 논문에서는 22.8K 멀티모달 Q 그래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각 그래프는 평균 12.7개의 검증 가능한 클루를 가지고 있고 이 클루를 바탕으로 질문을 만듭니다. 그 다음 이 Q를 조합해서 L1, L2, L3 질문을 만듭니다. L1은 룰 베이스 템플릿으로 만들고 L2는 GPT-4o 어시스티드 제너레이션과 휴먼 리뷰를 같이 쓰고 마지막으로 L3는 익스퍼트 어터드 퀘스천으로 만듭니다. L1은 한두 개 단서를 쓰는 비교적 단순한 질문이고 L2는 2개에서 4개의 단서를 엮습니다. L3는 4개 이상의 단서와 룰을 같이 써야 하는 질문입니다. 최종적으로 14.69K의 Adversarial QA 페어와 15개 서브 태스크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Expert Review, 모델 필터는 Difficulty Balancing까지 합쳐서 450시간 이상의 Expert Effort를 썼다고 합니다. QC도 꽤 강하게 들어갑니다. L1, L2, L3 라벨은 GPT-4o, GPT-4.1, 제미나이 2.5 프로의 모델 컨센서스를 쓰고 마지막에는 엑스퍼트 어노테이터가 루브릭에 따라 확정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엑스퍼트가 모델 보트를 뒤집은 경우도 18% 있다고 보고하는데요. 또 40% 샘플에서는 어드버서리얼 밸리데이션을 걸어서 앰비게이티나 쇼컷도 있는지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데이터셋을 통해 컨플릭트를 그냥 정답 라벨 하나로만 다루지 않고 단서로 쪼개고 그 단서를 조합해서 어떤 질문이 만들어지는지를 기록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모델들의 지각, 그러니까 퍼셉션 단계인 L1에서는 어느 정도 버티고 성능을 보여주지만 단서가 조합되어 룰이 들어갈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가에는 13개의 VLM을 사용했는데요. GPT-4.1, 제미나이 2.5 프로와 같은 클로즈드 모델과 QN2.5VL, 미모 VL 결과 같은 오픈 모델이 들어갑니다. 사람의 평균은 95.2%인데요. 베스트 프로퍼리터리 모델과도 18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리즈닝 태스크에서도 휴먼은 88%인데 대부분의 모델은 이제 76% 아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GPT 4.1도 L1에서는 85%
85.3%인데 L3에서는 75.7%로 내려. 즉 이미지 안에 객체나 OCR을 읽는 능력과 그 단서를 텍스트나 룰과 맞춰서 컨플릭트를 판단하는 능력 사이에 분명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의 핵심은 최고 점수 자체보다 퍼셉션에서 인터그레이션, 리즈닝으로 갈수록 성능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테이블 2는 단일 캐퍼빌리티 태스크와 컨버지셔널 태스크를 비교해서 VLM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실패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조합주로는 OCR, Attribute Comparison, Multi-Frame Reasoning, Numerical Reasoning, Rule Based Logic처럼 여러 단서와 규칙을 한 번에 맞춰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모델이 A1이나 A2처럼 비교적 단순한 태스크에서는 잘하더라도 A4, A5, A7 같은 캐퍼빌리티가 같이 필요해지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논문은 오버롤 A 기준으로 약 4%에서 31% 정도의 하락을 보고하고 개별 모델에서도 40%모델에서는 40% 하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A5는 Numerical Reasoning인데요. 가격이나 수량처럼 숫자 단서가 실제로 말이 되는지 보는 능력입니다. A6는 Region Constrained OCR로 이미지 전체 OCR이 아니라 특정 영역 안의 텍스트를 읽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A7은 Rule Based Logic으로 플랫폼 규칙이나 브랜드 규칙 같은 심볼릭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해야 하는 능력입니다. 이 피규어 5를 보시면 A1, A3 같은 지각 능력은 모델 스케일이 커지면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근데 A4, A5, A6 쪽은 모델이 커져도 균일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논문이 말하는 병목은 단순히 더 큰 VLM을 쓰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비주얼 그라운딩과 심볼릭 리즈닝 같이 연결하는 구조의 문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가 L1에서 L3를 넘어가면서 성능이 하락하는 큰 흐름을 보여줬다면 현재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하락이 어떤 세부 능력에서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서 하나를 읽는 능력보다 읽은 단서를 맞춰보고 룰까지 검증한 능력이 병목임을 위의 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프롬프팅 인터벤션으로 이러한 성능 하락을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이용해본 방법으로는 바닐라 프롬프트, COT, SOM, COT와 SOM의 조합, CSFT 그리고 이제 MMCOT가 있습니다. COT를 통해 심볼릭 리즈닝 스캐폴드를 주기 때문에 A7 로직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요. 실제로 A7은 평균 1.7% 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을 길게 쓴다고 해서 비주얼 에비던스를 더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논문에서는 COT가 할루시네이티드 로직 패스를 만들면서 OCR이나 퍼셉션 센트릭 태스크에서 능력 저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SOM은 set of mark 프롬프팅으로 이미지 안에 관련 영역을 바운딩 박스처럼 마크해서 비주얼 포커스를 잡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6 OCR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룰 로직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COT와 SOM을 그냥 합쳐도 컨시스턴트한 개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논문은 이것들을 모달리티 인터퍼런스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CSFT는 500개 크리에이티드 QA 페어로 가볍게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한 것인데요. A5와 A6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A7 리즈닝 페일러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나마 MMCOT가 성능 향상이 있다고 보고하는데요. 먼저 캔디데이트 레이셔널을 만들고 그 레이셔널에서 관련 비주얼 엘리먼트를 찾아 마크한 뒤 마크드 이미지와 이전 리즈닝 트레이스를 다시 넣어 두 번째 답을 만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생각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이미지를 보게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MMCOT가 A5, A6, A7에서 가장 안정적인 개선을 보입니다. GPT-4.5에서는 바닐라 대비 4.4%, 오픈 모델 평균으로는 이제 2.1% 정도 개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단순히 더 길게 생각하는 COT보다 비주얼 그라운딩과 리즈닝을 다시 연결하는 루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제 저는 VLM이 이미지를 잘 보는 것과 이미지와 텍스트의 충돌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제 보통 더 후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사기탐지, 브랜드 위반 탐지, 문서 이미지 브리치 탐지 같은 영역에서 이런 후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 캡셔닝보다 크로스 모달 버리피케이션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도메인이 이커머스, 상품 리스팅, 브랜드, 가격 OCR, 플랫폼 규칙이 강하게 잡혀 있어서 의료 영상이나 뉴스 이미지 같은 도메인까지 바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실제 현실을 지향하지만 모든 상황은 상당 부분 의도적으로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생기는 애매한 충돌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의 마지막으로 GPT-4.5 의존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L2 질문 생성, 크로스 밸리데이션, 오픈 엔디드 시멘틱 스코어링에 GPT-4가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벤치마크 자체가 특정 모델의 판단 기준을 어느 정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문은 완성된 벤치마크라기보다는 이밸류에이션 설계 방식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모델이 이미지를 믿었는지 텍스트를 믿었는지 묻는 것보다 컨플릭트를 구성하는 큐를 쪼개고 어느 단계에서 충돌하는지 기록하는 방식이 더 쓸모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멀티모달 버리피케이션 평가를 만들 때 이러한 구조를 활용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